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내년부터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립니다. 미국민들은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을 사는 것이 의무입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도 많고 아직도 정보가 없어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지연되고 있지만 늦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니까 걱정도 됩니다. 오바마 케어 벌금 부과 시점이 6주 연장됐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가입만 하면 벌금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시점과 관련해 제기되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인데요. 보험 효력 발생 시기가 내년 3월인지 아니면 그 시점까지 가입만 하면 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많았었습니다. 보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 없이 내년 3월 말까지 신청만 하면 벌금은 없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민주당 후보 바바라 부어노 주 상원 의원이 지난 22일 본방송 KBN을 방문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와 자리를 두고 치열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인들의 표심 잡기에도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KBN을 방문한 바바라 부어노 주 상원의원. 뉴저지 주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바바라 부어노 민주당 후보는 KBN의 대담 프로그램인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자신의 공약과 함께 한인사회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어노 후보는 자신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이민 2세로서 이민자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어노 후보는 뉴저지에서 40여만 명이 여전히 실직 상태라며 일자리 창출과 침체되어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in my opinion, to refocus those tax credits to our small businesses. You know, our small businesses make up 95% of our economy in New Jersey. They are the lifeblood of our economy. 역대 뉴저지 주지사 후보 중 한인 방송국을 직접 방문한 것은 부어노 후보가 처음입니다. 부어노 후보가 출연한 KBN 파워 인터뷰는 오는 11월 3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타임워너 케이블 534번과 케이블 비전 1153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한편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공화당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지난 7월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를 방문하는 등 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22일 뉴저지 펠팍에서 한인 여성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곳이 사고 다발 지점이어서 교통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펠팍 이스트 센트럴 블러버드와 퍼스트 스트릿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얼리 차일드 후드 센터 앞에 위치한 이곳은 아이들 등하교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많은 양의 차량과 행인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변 어디에도 신호등이나 방지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스쿨존인 이곳의 차량 제한 속도는 25마일이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수개월간 이곳에선 행인과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도 30세 한인 여성이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하던 차량의 지인은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좀 사고 다발 지역인데 몇 개월 전에도 또 한인 한 분이 사고 났다 그러고 어제도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좀 타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스피드 범프를 하든지 신호등을 하든지 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은 목격자와 인근 CCTV를 토대로 번호판이 K로 시작되는 은색 코롤라 차량을 찾고 있으며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은 BYOB를 시행하고 있어 와인이나 맥주 등을 손님이 직접 가지고 와서 마실 수 있는데요. 한인들이 즐겨 찾는 소주는 BYOB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열린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 정기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리커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 식당 업주들과 BYOB를 시행하고 있는 업주들 간에 BYOB에 소주를 포함시키냐를 두고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펠팍 시의회는 정기회의에서 소주를 BYOB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BYOB 식당에서는 소주를 팔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펠팍 경찰은 BYOB 업소 중 소주 반입을 허용한 곳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식당 내 소주가 반입된 W모 식당과 K모 식당을 적발하고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BYOB 시행 업소에서 식탁 위에 소주가 놓여만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 업소에는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펠팍 내 BYOB 면허 소지 업소는 28개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욕의 한식당들이 한식을 더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코리안 레스토랑 윅 행사를 통해 한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 피터구 뉴욕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한식 홍보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리안 레스토랑 위크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식당을 방문한 정치인들은 건강 음식으로 잘 알려진 한국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사람들이 플러싱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음식을 우리 플러싱 지역만 아니고 뉴욕시티 다 전체를 선전하는 거를 아주 이제 시작이고 더 열심히 이제 하겠습니다. 네. 뉴욕 맨하튼과 브루클린 그리고 퀸즈 지역의 한식당 거의 대부분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정식과 바베큐 메뉴 등 한식을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한식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식당 이름과 주소, 메뉴 등 자세한 정보는 코리안 레스토랑 윅 NY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코리안 레스토랑 위크는 오는 11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소설가 김동리의 원작 을화가 뉴욕에서 연극으로 재탄생합니다. 특히 사상 처음 연극으로 기획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1936년 발표된 단편소설 무녀도를 장편으로 개작한 작품 을화. 소설가 김동리 선생 최고의 장편 소설로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됐던 작품 을화가 김동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사상 최초로 연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인극단 검은돌의 창립 작품으로 대한민국 현대 연극사 원로 연출가 중 한 명인 이승규 씨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각색을 해가지고 연극으로 우리 교포들과 더불어 그 작품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갈등을 주제로 한 그 깊이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음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품은 1920년대 경주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무당의 토속 신앙과 아들의 기독교 신앙과의 충돌과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가치관, 전통적 신비주의와 근대적 합리주의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삶의 본질과 진정한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연극 을화는 오는 11월 2일과 3일 뉴욕 퀸즈 시어터 인터파크에서 공연됩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뉴저지의 팰리세이즈 파크 거리 세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팰리세이즈 파크 거리 세일.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가 매년 주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야외 판매 활동이 금지된 상인들이 거리에서 고객들에게 직접 상품을 팔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요번에 나오는 제품들이 전부 다 할인을 한다는 거예요.
예, 기존의 상점에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던 거하고 지금 바깥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지금 홍보하고 판매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하게 세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0여 업체가 참여할 이번 행사는 각종 의류,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20%에서 80%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보도에 별도의 부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부스 설치 및 참가비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거리 세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경찰국 소속 한인 경관이 근무 중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밤샘 공사 후 통행 제한 바리케이트를 치우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쯤 스테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을 잇는 베라자노 브리지에 브루클린 방향 로우 레벨에서 61세 토머스 최 경관이 닛산 맥시마 차량에 치였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최 경관은 밤샘 교량 공사 뒤 차량 통행을 재개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치우다가 미처 달려오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경력의 최 경관은 머리와 골반에 심한 부상을 입고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테이튼 아일랜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뉴저지주 베이온에 사는 26세 여성으로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차량은 앞유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전광판과 신호장치가 가동 중이었던 점을 감안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임 페레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다리 터널국장은 모든 동료들이 이번 사고를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최 경관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창현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진실 공방에 나섰습니다. 해명은 듣지 않고 의혹만 키웠다는 불만과 함께 회계 관리 부실 문제는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한창현 전 뉴욕 한인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제32대 뉴욕 한인회의의 회계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특히 공금 유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회장은 한인회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개인사비 17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공금 유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간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된 25만 달러에 대해서도 사무실 직원 주급으로 발행된 수표에 회계 장부 기록과 증빙 자료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회장은 또 외부 감사기관 등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고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적도 없었다며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진상파악대책위원회와 뉴욕 한인회 전직 회장단은 이르면 이번 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으로 정치권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이 대선 불공정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 불복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고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 공세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올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장마가 졌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젠 벌써 기온이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초겨울 느낌이 좀 납니다. 예, 날씨만큼이나 정치에도 차가운 바람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글쎄 말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아마 될 건데요. 그런데 국정감사와는 별도로 뭐 대선 불복이냐, 헌법 불복이냐 이러면서 작년 12월에 있었던 대선 이야기를 지금껏 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답답해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NLL 사건으로 시작된 정치 쟁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이버 사령부 총선과 대선 댓글 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보훈처까지 선거에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여야 간의 정치적 극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재인 의원이 대선 불복성 발언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또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뭐 이 댓글을 일부가 했다 하는 부분은 검찰이 수사 중이고요. 또 국방부가 그 조사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검찰 수사 중인 사건도 또 우리 군의 조사 중인 사건도 야당에서 이러저러한 형태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갑자기 전국에 다시 중심으로 부상한 데는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의원은 초선 의원이지만 작년 대통령 선거의 야당 쪽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큰 것이고요. 특히 자신이 후보로 참여했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그 성명서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는 불공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의 이 선거 개입을 박근혜 후보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 수혜를 박근혜 대통령이 입은 것 아니냐 이런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껏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은 자기와 무관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성명서의 문장이 우리나라 헌법 1조를 딱 열거해 놓고 시작을 한 데서도 나타났듯이 상당히 이제 수준이 좀 격렬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뭐 이건 대선 불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성명서만 보면 이건 대선 승복할 수 없다 하는 이른바 대선 불복의 분위기가 아주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대선 불복 논쟁이 이 정치권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하지만 문재인 의원은 대선 불복성 발언을 했지만 민주당은 대선에 대한 불복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 불복성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예, 민주당은 사실 좀 복잡합니다. 우선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직은 다수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정세균 의원이라든지 또 설훈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의총이나 이런저런 자리에서 대선 불복으로 비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이거 더 강하게 해야 될 때는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어요, 한편에서. 그래서 민주당 전체를 놓고 보면 다수는 대선 불복은 아니다 이러고 있지만 비록 소수라도 영향력 있는 중진 의원들이 대선 불복이면 또 어떠냐?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서 민주당이 우선 통일된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김한길 대표가 어제 발언을 했는데요. 김한길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선 불복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사람이고 지금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 또 여권에서 자꾸 대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기만 하면 대선 불복이다라고 자꾸 규정을 하고 오니 오히려 역으로 이게 대선 불복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헌법 불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역공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의 발언은 뭐 대선 불복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역으로 헌법 불복이다라고 새누리당 쪽을 향해서 공격한 것을 미루어 보면 김한길 대표의 마음 속에도 대선이 불공정했다 이런 그 심정은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직전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대표로 있는 김한길 의원까지 사실상 대선 불복의 어떤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면서 지금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돼서 말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기도 어렵고 또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지금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내에 입장차가 다소 있는 것 같아요. 친노와 비노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이다 이러면서 공세를 펴고 있어요. 지금 뭐 국정원의 직원들이 이 댓글을 달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요원 일부가 또 유사한 일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현재까지는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훈처 이런 그 정부기관이 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의 처벌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작년에 있었던 108만 표나 큰 차이가 났던 대통령 선거를 뒤집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뭐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것 사이버 사령부나 여러 정부기관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교정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것을 대통령 선거 복종 못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대선 불복으로까지 확산시키는 것은 조금 과하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문제를 제기는 해야 되겠는데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위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정부기관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되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정치적인 공세 또는 정략적인 공방으로 이게 비화되는 것은 스스로 자제해야만이 국민적 설득력이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사실 여야 간에 그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다 보면 당내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 화끈하게 싸우자. 우리가 뭐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그 수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정치 논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너무 오랫동안 정치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고성호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수위를 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당장 이제 대선 불복 논란은 야당 쪽에서 제기한 것이니까 야당이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들 봅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지난 선거 때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을 가지고 어쨌든 선거에 좀 활용하려고 했던 그 여당 의원들이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거가 끝난 후에도 결국은 이 NLL 발언이 공방이 되면서 물론 이건 뭐 야당도 잘한 거 없습니다만 여당 쪽에서 자꾸 이것을 그 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게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이 남북 정상 간의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하는 국회의 결의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결국은 국가기록을 이제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거죠. 이때 이 결의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은요. 여야 막론하고 두고두고 저는 정책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막 뒤집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의원이나 친노 세력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이 또는 보수 세력이 자기들을 완전히 그 정치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겁을 먹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조성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말이죠. 이제는 대통령 선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다시 팽배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안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은 여당이 좀 너무했다 또는 야당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정쟁의 일련을 돌이켜 보면 결국은 가장 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선거 때 여러 차례 얘기했던 통합적 국정 운영을 하면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대접하고 대화 타협으로 이 국가 경영을 운영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여야 의원들한테 이와 같은 정쟁을 넘어서라고 주문하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이미 정쟁의 틀 위에 서 있는 그 정쟁의 틀에 벗어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초심대로 통합적 국가 운영을 위해서 조금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획득하고 정치권을 그런 정쟁에서 정치로 이끌어내는 그런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합이니 민생 정치인이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정치권의 싸움이 그칠 줄 모르고 가고 있다 보니까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요.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사이버 사령부 사건이나 다 검찰 수사나 국방부 자체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 중인 사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것은 이게 우선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선 불복 심리, 대선 불복 분위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또한 작년 대선의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대통령이 또다시 정쟁으로 뛰어드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단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고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한테 정쟁을 넘어서기를 기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이 정쟁에 매몰되면 결국은 민생이 어려워지고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또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궁극적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이제는 좀 직접 나서서 정쟁을 넘어서는 통합적 국가 경영의 어떤 비전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였습니다. 새누리당의 말을 들으면 새누리당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의 말을 들으면 민주당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말도 틀린 것 같고 민주당의 말도 틀린 것 같습니다. 싸움을 해도 예의가 있는데 지금 여야가 벌이고 있는 싸움은 예의도 기본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국민들은 맞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은 어느 때보다도 독도 영유권을 노골화하기 위해 도를 넘어 주권 침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본의 표기가 맞다며 일본 편을 들어줬습니다. 중국도 오히려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동해라는 명칭이 자국의 바다 이름과 중복된다며 불쾌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외교부가 해외 공관에 독도와 다케시마 병기를 용인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독도와 다케시마를 함께 표기하는 나라에 대해 무리하게 독도 단독 표기를 요청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인데요. 무리하게 독도 단독 표기를 요구할 경우 일본도 이에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에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독도 다케시마 병기가 올바르지는 않지만 독도 단독 표기 주장도 적절치 않다는 뜻인데요. 소극적이고 조용한 외교 덕분에 문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시끄럽습니다. 일본 해에 떠 있는 다케시마. 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는 지침을 내린 셈이라며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 총영사관과 주미 한국 대사관 측은 문제의 지침을 받은 적이 없고 독도 다케시마 병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미 대사관 담당자 역시 동해와 일본의 병기는 전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독도는 단독 표기가 원칙이라고 밝혀 그나마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